지금은 조금 이제 형이나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번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네. 되게 방법은 많죠. 요즘은 사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컨택 포인트 자체가 다 오픈돼 있고. 근데 자, 내가 운영을 할 건가, 투자를 할 건가, 아니면 디렉팅을 할 건가, 어떤 그 롤에 대한 자기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시는 걸 좀 나도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얘기해보자면은, 정확히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이미 내가 할 거라고 마음 먹고 이미 버짓이 있어. 그러면 할래야 할 수 있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경영적으로라든가 운영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컨셉적인 부분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형도 아시겠지만 진짜요, 제일 위험한 사업 중에 하나가 편집 매장이 아닐까요? 그쵸? 진짜 위험한.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완전 다 망가질 수도 있어. 정말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물론 민영진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아까도 온느가즘이라는 표현을 네네. 했었잖아요. 단순히 어떤 취향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어떤 내가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취향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내 몸에 배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어떤 그 컬처 베이스를 찾아서 그걸 이해하면서 같이 즐겨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내가 디렉팅을 할 거냐 아니면 운영을 할 거냐, 그러니까 경영이죠. 경영, 어떤 사실 자본에 관한 경영, 그리고 뭐 사실 그 파트로 나뉜다고 보면 되죠. 업무는 나뉘니까. 왜냐하면 기획은 이상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상향에 대해서. 뭐 숫자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숫자에 더 민감해야 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그러니까 팀이 중요하죠. 그쵸.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규모가 아주 작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잘하고 싶다면, 특히 어떤 디렉팅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잘하고 싶다면 그냥 조금 좋아해서는 안 돼요. 존나 좋아해야 돼요, 진짜. 그냥 내 이 영혼 바닥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엄청 피폐해지더라도 내 영혼의 바닥까지, 내가 오늘까지 살고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해야 잘할 수 있어요. 학교를 어떤 전공을 했든, 그쵸. 아니면 비전공자여서 저처럼 필드에서 배운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렇게 뭐든 마찬가지잖아요. 뭐 운동만 해도 그쵸. 오랫동안 내가 어떤 발전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해야 발전하듯이. 진짜요, 공감하는 게, 좋아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말이 가장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어차피 이거 보기만 삐까뻔쩍하지 돈도 못 버는 거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그죠? 이 일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형제, 너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너한테 뭐 하냐고 하면 나는 나 노가다 한다 그러거든. 전 그냥 못해요, 이렇게. 뭐 사실 이게 그 힘듦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걸로 공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는 건데,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리메이크를 한 거든 제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해서 만든 옷이든, 그거를 제가 오프라인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와 하면서 그거를 이제 입어보시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구입을 못 하시더라도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그 이유인가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함 같은 그 일에 대해서 합니다. 파는 재미에 빠져서 네. 그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왕왕 보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파는 재미보다 이 아까 말한 그런 누군가가 내가 디렉팅하거나 디자인한 거에 너무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브랜드 심볼을 꽃을 쓰는 게 사랑, 평화, 네. 아름다움. 또 아름다움이 없는 건 또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진짜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제가 노가다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작업한 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기획해 놓은 걸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진다. 그것만한 사랑이 없죠. 이게 다 판매로 잘 귀결이 돼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뭔가 더 또 새로운 걸 네. 보여드릴 수 있는 에너지도 얻어내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다 한들 그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다면 이 일은 진짜 견디고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한 20평 정도, 25평 정도 매장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보통 3억, 4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근데 그 가격 밸류선을 어느 정도로 타겟팅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보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진짜 지 오줌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금이 부족해 그리고 일손도 부족해 근데 뜻이 맞는 친구가 옆에 있어, 동생이 옆에 있어, 우리가 큰 욕심을 안 내고 뭔가 같이 힘을 합치면 아까 말한 뭐 얘가 한 5천만 원 가져오고 얘가 뭐 한 1억 가져오고 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엄청 위험하죠. 한 명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쵸, 그냥 바로 와야 끝도 되는 없으니까. 근데 진짜로 순수하게 좋아해서 내가 이걸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버짓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돈으로 그냥 숫자로 뭐 20평짜리 매장 내가 시작한다 하면 인테리어 비용 빼고 이제 바잉 버짓만 네. 봤을 때 한 3억 정도에서 4억 정도 사이, 그 정도면 꽤 괜찮은 매장을 바잉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매장 정도를 하려면 그 정도 비용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랄까 이런 걸 창업한다면 진짜 그냥 있는 돈으로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냥 구멍깨 가게 같은 그런 걸 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규모도 있고 좀 갖춰질 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버짓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디펜던트 스토어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대중에 끌려가고 어떤 다른 스토어의 어떤 흐름에 끌려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 그 방향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게다가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처럼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되게 복잡하게 얼기설기 이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 왜 해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시간 내가면서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서 하는 게 지금 이런 컨텐츠죠. 그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그냥 여기는 안 돼요. 여기에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를 하면서도 때로는 옷에 대해서 권태기가 와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하다가 스스로 자극적인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계속 디깅을 하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 보고 와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로 좆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거를 컨택을 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도 굳이 저희가 바잉을 하려고 하고 갖고 오는 이유가, 저는 결국 그게 없으면 이걸 재미없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그래서 저를 가슴 떨리게 하는 브랜드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저희 매장에다가 입점을 시키고 고객들한테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다 이게 또 어느 순간 질리면 또 다른, 저는 항상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계속 새로운 걸 찾고 계속 가슴 떨리는 거를 찾아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게 회사의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는 제가 결국은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업성이 밑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상적인 부분을 그 위에 얹어서 얘가 이걸 얻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할을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놓고 보는 게 조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정성이 저한테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게, 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가슴 뛰는 거를 하자. 왜냐면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수익이 나고 잘 굴러가도 이 삶이 무료하면은 저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좀 자극이 필요하고, 그 자극이, 저는 결과적으로 옷을 하는 사람이니까 옷에 대한 자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무슨 제가 뭐 영화를 본다거나 무슨 음악을 듣는다거나 혹은 출장을 가서 뭐 비주얼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 접목을 시켜갖고 뭔가 새로운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가는 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브랜드의 바잉도 그렇지만, 바잉한 브랜드를 갖고 왔을 때 어떻게 노출을 할 것이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형이랑 저는 이미 꼰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젊은 MZ들한테는. 그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알아나가는 과정이 아직도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상상도 못하는 스타일링을 배우는 부분도 있고 자극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요즘에 10대들도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벌이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비주얼적으로 보면서 와 멋있다 저 친구, 이런 자극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배워나가는 거를 계속 회사에다가 뭔가 투입을 해서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네가 네. 어떤 영화에서 아니면 혹은 어떤 음악에서 혹은 어떤 전지에서 네. 어떤 들었던 그런 감정에서 네. 그게 갑자기 번쩍하고 그 순간에 이게 스파크가 튀는 거거든. 네네. 이러려면 진짜 많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쇼룸들의 뭐 해브에버도 마찬가지고 뭐 찰스클로딩도 마찬가지고 좀 방문을 해서 소통을 해보시는 걸 저는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시든 아니면 내가 옷이 진짜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시든 직접 와서 이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친해지는 게 진짜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혹은 내가 옷을 좋아하는데 이걸 좀 잘 입고 싶다 뭐 그러려면 그걸 많이 해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거는 그냥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가 되게 빠르게 돈독해져요. 그리고 취향을 공유한다라는 거 자체가 지금 우리 나이 때 되면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친구들보다 취향이 같은 친구들이 훨씬 더 친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총
만약에 옷 좋아하는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은 추천.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건데 사실 저랑 지인들이 옷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이게 자기 생활이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직업밖에 없었어요. 저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금 씬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 경쟁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걸 진짜 잘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욕심을, 그러니까 금전적인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근데 나 이걸로 돈 벌어야 돼. 금고 다칩니다.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진심 어리고 진정성 있는 피드백이에요. 지금 내가 잘하는 일로 먹고 살만한데 내가 옷이 좋으니까 나도 편집샵 하고 싶어. 근데 이미 이런 사람들이 이 업계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그들의 어떤 실력의 높낮이는 뭐 대중들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그들이 다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된 어떤 시선으로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크게 꼬꾸라질 수 있어요.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씬 자체가 마진율이나 사실 보세가 훨씬 많이 벌잖아요. 마진율도 엄청 적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들은 저 좋은 브랜드 사이에 쌓여가지고 저런 옷들 사이에서 행복하겠다라 생각하겠지만, 물론 행복한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누구나 다 소중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되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습게 보고 덤벼들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 하나당 버짓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을 걸어야 돼.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또 형이 평택에서까지 멀리 와셔서 밥도 사주시고 옷도 다 입어보시고 같이 이제 스타일링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집 매장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일단은 형 되게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와서 돈만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많이 배우고 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아깝다, 돈이 안 아깝다라는 거는 이럴 때 쓰는 말이 맞는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형 소고기 먹으러 다시 평택으로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너무 많이는 데려오지 말고. 고기 진짜 맛있어. 하여튼 이렇게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평택에서 또 한번 저희가 한번 가서 또 재밌는 것도 찍어보고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담배 한 대 피우러 또 네. 가셔야 돼요.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담배 좀 저는 가지고 오겠습니다.